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예정돼 있던 중국과의 무역협상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양측의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며 백악관은 이번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까지 영구적인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 절반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와 미중 협상회의 취소 소식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37% 하락한 24,368.67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4% 내린 2,629.49에, 나스닥 지수는 2.01% 떨어진 7,013.65에 거래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3% 하락한 52.57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에 반등했던 WTI는 글로벌 성장 우려에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미국의 지난 12월 기존 주택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연간뿐만 아니라 월간까지 대폭 줄어 주택 시장이 계속되는 약수의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1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6.4% 감소한 499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11월 이후 월간 가장 큰 폭 감소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1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69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이 됐고 10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주들 다시 꿈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특히나 2%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살펴보고요. 또 고성장 주들도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다시 4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법원 측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중국 춘절을 앞두고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관련 리포트 내놓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은 다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도 IMF 측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좀 가시화되면서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다시 시장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은 연초에 있었던 어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시장 내 작용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 지표들이, 좀 나와주면서 오히려 조금은 좀, 오른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일정 부분 올 것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의 조정은 오히려, 일정 부분 좀 주식 매수를 가능하게 만드는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시장 내 빌미를 주었던 IMF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하향 조정.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상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실질적인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6.6%의 성장이 작년입니다. 6.6%의 성장이 나와주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어쩌면 경기 지표, 나와주는 경기 지표는 큰 그림에서 보면 과거의 어떤 그 결과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 둔화를 만들고 있는 주요 요인이 무엇이고, 소위 말해서 이런 요인들이 해결이 되거나 해소가 되었을 때 시장 내 다시금 긍정적인 기대감이 찾아왔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그 모멘텀을 어떤 부분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IMF가 다보스 포럼에서 화두를 열었죠.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올해입니다. 3.7%에서 3.5%로 하향 조정을 했고,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배경은 미국이나 EU를 유로존을 비롯한 전반적인 선진국들의 경기 둔화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둔화시키면서 글로벌 경기를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선진국발 경기 둔화, 그리고 선진국의 경기 전망치는요. 일단 2018년 2.3% 내외였죠. 근데 점차 2019년 2020년으로 갈수록 점차 둔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특히나 미국 내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IMF는 물론 어떤 OECD에서도 UN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FOMC의 금리 인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이어지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실시했던 기업들에 대한 감세 효과가 점차 소멸되어 간다라는, 소위 말하는 모멘텀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감 부분. 한동안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그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화웨이 부회장에 대한 캐나다 정부로의 미국 정부의 인도 발언, 이번 달 말까지 인도를 해달라는,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한껏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와중에 조금은 좀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 달이 넘어섰죠. 작년 12월 21일부로 시작이 됐으니까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해서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라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소비와 투자 심리를 궁극적으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함과 동시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전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과거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불과 열흘에서 보름 남짓.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금방 회복이 되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좀 다르다. 이미 한 달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FOMC의 수장인 파월 의장도 지난 발표 때 지금 연방 정부의 셧다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둔화 양상으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을 이미 표명을 했다라는 부분. 셧다운 피해 금액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피해 금액에 대한 어떤 그 전망치 부분, 예상치 부분. 현재까지 경제 피해 금액 약 한 총 6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빌미를 작용했었던 장병 예산의 금액을 생각을 해보면 한 57억 달러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경제 피해 금액, 셧다운으로 한 피해 금액이 60억 달러로 추산이 되면서 이미 장병 예산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개월 추가 더 지속이 된다라면 미국의 GDP가 총 1%포인트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분. GDP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 약간 3% 정도 되죠. 여기서 1%포인트 감소하게 된다라면 2%로 주저앉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일주일이 지연할 때마다 GDP 성장률은 0.13%포인트씩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한 달에 0.5%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존재한다라는 부분.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만큼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극적인 타결, 협상이 제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이미 그 경제 지표, 중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 부분. 미국의 경제 지표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치가 아니라 그래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과거의 결과물로 인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의 해소로 평가를 해보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밤 미국 증시의 하락 어찌 보면요. IMF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한 결과 내지는 반응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현재 잘 되어가는 그림으로 보여지다가 화웨이에 대한 캐나다 정부로의 어떤 그 인도 요청, CFO에 대한 인도 요청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금 좀 부정적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더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둔화될수록 계속되어 나오는 이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그리고 정상 궤도로 만들어 놓기 위한 주요국 정부들의 노력, 소위 말하는 경기 부양책에 시장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부양 정책에 따른 투자 심리가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어제 우리 시장 조금 좀 약세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일단 매수세로 일관했다. 10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외환 시장이 다소간 좀 혼조양도 좀 약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리고 미국 시장이 다소간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장 연초부터 등락 반복하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도 안정적이진 못합니다. 특히나 이 고성장주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더 정리를 해보면요.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성장주들이 급락하는, 하락을 한 20%, 3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주요국, 특히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금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에 물론 어제 그저께 있었던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는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일단 경기 부양책이 다시금 시장 내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상승 반전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오늘이 불과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 내림세, 둔화세, 변화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고성장주에 대한 차별화가 나타날, 차별화가 심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저는 어제 우리 시장에 나타났었던 바이오주에 대한 생각을 조금 우리 시청자랑 조금 더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상 어제 있었던 가장 큰 뉴스, 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유는 회계 처리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실하게 단정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제재, 이에 대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CAO와 CFO에 대한 해임안,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 그리고 감사인을 선임해라라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일단 효력 정지 처분이 되렸다라는 부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과연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워졌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다시 재부각되겠느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명령 부분, 효력 정지 명령 부분은 물론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업종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4분기 실적 시즌이 나타나게 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지난번에 회계기준 처리와 관련해서 자산, R&D 비용의 자산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결론을 내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기업들 어떤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그 일괄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좀 나누어서 처리해야 될 것인지 여전히 불안감 내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빅베스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모멘텀은 분명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주 내에서의 바이오주, 좀 기업별로 차별화가 상당 부분 심해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은 분명히 둔화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고성장주에서 주중에서 바이오주 쪽보다는 다른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IT 업종, 신재생 에너지 업종, 바이오 업종, 대북 경협 업종 등 다양한 고성장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차별화가 진행이 될 텐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 고용 창출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책 효과와 관련된 모멘텀이 고성장주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고용 효과가 큰 업종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이동, 이 부분을 이동 경로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IT 바이오 쪽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이 신재생과 자동차 업종으로 분명히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중에서는요, 반도체와 스마트폰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경기순환 산업, 사이클 산업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낫다, 바람직하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PR 중심의 어떤 그 접근, 고퍼에 팔고 저퍼에 산다라는 그런 관점 유의할 것 같고요. 스마트폰의 제품 사이클은 성숙기를 지나서 오히려 이미 쇠퇴기로 빠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마저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바이오 업종은 이렇습니다.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다. 회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불안감. 그러면 관점별로 한번 모멘텀의 전망을 좀 살펴보죠. 스마트폰 혁신 관점과 실적 관점, 정책성 관점에서 따져본다라면 혁신 관점에서 스마트폰의 제2의 혁신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자동차 업종은 자율주행과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혁신 관점에서 상당 부분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실적 관점에서도 보면요. IT 조금 좀 둔화의 그런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고 자동차 업종은 좀 하락세에서 이제 반등 국면으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정책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라면 고용 창출 효과가 IT 업종보다는 자동차 업종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찾고 있는 모멘텀 관점, 혁신 제품을 찾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반도체 업종은 모멘텀이 좀 중간치 정도 된다라면 스마트폰 모멘텀은 작다. 자동차 업종의 모멘텀은 크다. 바이오 업종의 모멘텀은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나 오히려 없다라는 오히려 실적 차별화 관점에 접근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5G, 자율주행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그림에서요, 투자 전략, 오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시장 조금 좀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겠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그림을 망가뜨리는 그림은 아니고 이번 이미 알려진 악재가 확인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순환 관점에서 산업별로 모멘텀의 수혜 순서를 분명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부양이 나오고 경기 부양에 있다라면 분명히 증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은 원자재를 지나서 소재 업종, 자본재 업종, 내구재 소비재 업종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고성장주 부분은 당연히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밸류에이션 메리트,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시장 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생각을 해 두시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좀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 24일이 되겠습니다. 한은의 금통이 있고요. 20일 통화정책회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판단의 기준은 지금 현재 기업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와 기업 실적 잘 연결고리 만들어 보시면서요. 이번 주에 기업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이 있죠. 특히나 미국 쪽에서 인텔의 기업 실적 발표, 캐터필러, 웨스턴 디지털. 이 부분들이 각 업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나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 전략 그리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헤드라인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회의를 취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간밤에 이 이슈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이 미중 무역 협상은 취소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달 말 협상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력 있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바이오 종목들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 마감 때 40만 원 이상에서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법원 측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아침에 보니까 이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계약 해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릴리에 수출한 신약 권리를 돌려받았는데 오늘 바이오 종목 흐름 어떨 것이라고 보십니까? 자, 우선은 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런 이슈는 사실은 어제 대부분 다 반영이 됐었던 이슈였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오늘의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들, 제약바이오들의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미약품의 어떻게 보면 다시 반환 권리의 반환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한미약품에 대한 이런 얘기는 이미 작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작년 2월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임상 2상 중간 분석에서 목표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이거는 좀 반환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상을 중단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치료제 가지고 다른 이런 적응증, 바로 치료 범위 개발을 위한 추가 시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유효성이 있을 만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권리를 반환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한미약품 측은 지난해 2월에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중단에 대한 소식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미 다 알려졌다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이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마도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의 비만이나 당뇨, 항암, 면역질환, 희귀질환 등 27개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 속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글로벌 시장 판매에 어떻게 보면 신약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악재였고요. 실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았던 얘기인데 오늘 물론 이렇게 나오면 시장에 좀 충격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나왔던 어떻게 보면 작년 2월에 나왔던 이런 임상 중단 이런 것보다는 파괴력이 훨씬 더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계속해서 우리 제약바이오를 밀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한다면 단기적 악재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오늘 급락이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 받는 종목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 관련 소비주인데요.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앞두고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면세점주, 그리고 여행주까지 관심 받고 있는데요. 좀 지금 매수해봐도 될까요? 자, 우선은 중국 최대 명절 춘절 연휴를 앞두고 면세점이나 화장품 그리고 여행주들이 중국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한테 좀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2월 4일에서 2월 10일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직원들이 고향을 내려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1주간이나 2주간 휴업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모양이고요. 워낙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배려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휴가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사드 배치 갈등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6년에는 800만 명이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았지만 지난해에는 한 500만 명 정도 수준이 국내를 방문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한중 관계가 개선이 조금 되면서 600만 명 수준까지는 올라올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현지에서도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거의 7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만 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 관광 증가가 수혜폭이 클 수 있는 산업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면세점이나 호텔 그리고 화장품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한한령 이후에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면세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종목 바로 호텔 신라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 종목으로는 하나투어나 이런 모두투어 같은 경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가 제일 좋아지면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노선이 가장 많은 아시아나항공이 필두로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등이 여기에 수혜주로 꼽힐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 등이 대표적인 이런 관심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떻게 보면 한국인 단체 관계 관련 규제가 아마도 춘절을 전후해서 사실상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600만 명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온 한 650만 명까지도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마도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아마도 정말 춘절 언저리 우리나라의 설날 언저리에 아마도 주가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유행할 줄 알았던 롱패딩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습니다. 2017년 겨울이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업체들이 패딩을 좀 많이 생산해 놓은 상태인데 예상보다 날씨가 좀 크게 춥지 않아서 판매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관련 주가들은 2에서 3% 정도 빠졌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자, 우선은 조금 의류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호황을 이루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성수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겨울 시즌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겨울 시즌에 의외로 지금 현재 별로 춥지가 않다는 거, 오히려 미세먼지만 계속해서 강한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웃도어 매장이 좀 많이 썰렁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롱패딩이 정말 올해도 많이 인기를 끌 것이다 라는 것을 대부분의 의류 업체들이 예상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별로 이거 뭐지? 계속해서 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런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겨울 롱패딩 인기가 광풍에 거의 가까웠죠. 작년 11월 평창 롱패딩 대란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듬해 3월까지도 롱패딩이 열심히 팔렸다는 거. 그렇지만 올해는 그 열기가 많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날씨가 포근한 데다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롱패딩 시장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이 만들었지 않나, 1년도 안 돼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롱패딩은 어떻게 보면 작년 겨울 강추위와 평창 롱패딩 효과에 힘입어서 수요가 아주 급증을 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아웃도어 시장에서만 롱패딩이 200만 장 이상 팔린 것으로 추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하락세를 겪던 어떻게 보면 아웃도어 업계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었다라는 거 여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들 때문에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60만 장 이상을 롱패딩을 생산했었고요. 네파 같은 경우도 12만 장에서 30만 장으로 늘렸고 케이스도 11만 장에서 25만 장으로 늘렸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른 패션 업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이런 모습이 하고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구매 욕구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웃도어 브랜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쇼패딩이나 친환경 패딩이 조금씩 부상이 가고 있고 뭐 메리트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조금 모든 사람이 롱패딩을 입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양성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롱패딩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한물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식상하다라는 인식도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롱패딩 기념품으로 사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다양성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패션업계는 계속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원재료를 발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품질이 상향 평준화된 만큼 복고풍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의류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해외 판매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휠라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기를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될까요? 오늘 국제국책한 기업들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실적 발표가 많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특히 우리 이번 주 후반이 되면서 이제 미국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조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인텔 실적 발표가 나타날 건데요. 바로 여기에 반도체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좀 크게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실제 인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속보로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문가 안 좋다, 뭔가 삐걱삐걱 거리고 있다, 아니다, 그걸 좀 무마하려는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촉각을 이루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1월 달에 최근에 상승하고 있었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 잘 해결이 될 것 같아라는 이런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좀 삐걱거리는 이슈였는데요. 이 삐걱거림은 최종적인 이런 협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자국이 되게 보면 이익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한 이런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협상 과정에서는 당연히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이런 이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많이 빠졌기 때문이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잘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슈였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실 거는, 주가는 계속해서 변동을 하지만 우상향의 이런 기조는 아마도 지금 2019년에 지금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 좀 우선 일단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시장은 좀 안 좋게 나오는데 분명히 5일선을 회복을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5일선 아래로 하락을 해보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런 분석이 오늘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찌됐든 워낙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수급이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관심을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예년 수준을 3도에서 4도가량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모레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강한 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낮추겠습니다.
하루 걸러 기온 변화가 심한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무척 탁합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이 농도를 유지하다가 오후부터는 먼지가 차츰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은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여전히 한대 나쁨 단계로 종일 공기가 나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 5도, 대전 7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종일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서해와 남해상도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사이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추위 속에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동해안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